영화가 시작하면 손가락이 3개뿐인 환자가 담을 넘어 병원을 탈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곧장 장면은 흡혈화가라 불리는 카즈이코 츠무라가 카노 정신병원을 탈출했다는 소식이 신문을 통해 세간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가와 유령남이라는 명함을 내민 남성이 그림 대상을 구한다며 비밀클럽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는 한눈에 봐도 이가 3개뿐이고 한 손을 호주머니에 감추고 있는 모습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단골 고객인 카노 박사의 소개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은 좀 특이한 손님인가 보다 하며 여성 모델들을 권해주게 되고요. 그는 그 중에 케이코라는 모델을 선택하더니 오늘부터 당장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를 남긴 후 사무실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변 직원들은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남자 같다며 케이코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덧붙이는데, 알려준 주소로 그녀가 찾아가 보니 도저히 사람이 사는 곳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손님으로 온 그 남성은 입구에 서서 케이코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음산한 기운이 드는 내부로 들어서자 그는 혹시 추운 거냐며 케이코에게 물어보더니 술을 한 잔 따른 후 마시지 않겠냐며 그녀에게 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권하는 술을 마신 케이코는 갑자기 온몸이 나른해지며 팔다리 감각이 무뎌지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제 어찌 되는 걸까 하며 불안해하는 그녀 앞에 얼굴을 붕대로 감춘 또 다른 남자가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장면은 다음 날이 되어 비밀 클럽 안으로 카노 박사가 방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어제 괴이한 행색의 남자가 찾아왔다며 어찌 아는 사이냐 물어보게 되는데, 이에 카노 박사는 오히려 의아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자신은 아무에게도 소개장을 써준 적이 없다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직원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곤 불안한 마음에 케이코를 찾아 어제 방문한 남성이 남겨놓은 주소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예상은 적중해 케이코는 건물 욕실에서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고 마는데, 이로 인해 또 한 번 비밀 클럽의 모델이 누드로 살해되었다며 세간은 떠들썩해지게 되고요. 이때 저명한 의사였던 카노는 어떻게든 자신이 비밀 클럽의 회원이었다는 사실을 막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 입단속을 당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그때 갑자기 테이프 레코더를 통해 누군가의 음성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競泳芸術クラブのモデルの皆さんこんばんは。私幽霊男
그는 자신을 유령남이라고 소개하더니 1막에서 보여준 공연은 잘 즐기셨냐 하며 물어보게 되고요. 이제 2막이 곧 시작할 거라며 기대하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비밀클럽의 모델들은 다음에 살해되는 게 자신이 아닌가 하며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중 동료들과 함께 퇴근 중이던 미츠코는 택시 안에서 세 손가락의 남성을 만나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요. どうしたの？君。 다음날 새벽 매니저인 키쿠치는 길가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이 되고, 같이 있던 코키치와 납치되었던 미츠코는 정신을 잃은 상태로 부둣가에 정박된 보트 위에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경찰들은 왜 유령남이 그들을 기껏 납치해놓고 그냥 살려보냈을까 하며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정신을 차린 코키치가 말을 꺼내놓는 게, 자신이 알 수 없는 저택에서 깨어나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니 붕대를 감은 남성이 미츠코를 눕혀놓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저자는 대체 누구지 하며 보고 있으니 세 손가락을 가진 남성이 곁으로 다가와 다시 자신을 기절시켰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세 손가락의 남성은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츠무라가 되는 거고, 붕대를 감은 유령남은 따로 있다는 게 되는 건데, 이후 비밀클럽의 직원들은 예정된 행사가 있어 이즈 지역에 위치한 호텔로 장소를 옮기게 되고요. 잠시나마 복잡한 이야기는 있고 미치광이 살인범으로부터도 멀어졌다고 느낄 중, 모델 중 한 명인 사다코가 오전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상체와 하체가 분리된 기괴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령남이라는 존재가 이곳까지 따라와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인 건데, 이때 웬 남성이 흥미를 가지고 온 멀찌감히 떨어져 있는 시신을 유심히 살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때 카노 박사는 낯선 상대의 모습에 당신은 누구인 거냐 하고 물어보니, 멀끔한 정장 차림을 한 그 남성은 君は一体誰だ？金田一耕介。まあ、私立探偵の? 자, 그러니까 이 비밀클럽의 회원 중엔 색골 긴다이치 코스케도 포함이었다 하는 말인 거고요. 그는 이 행사에 참여하려고 회비로 5,000엔도 지불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쉽군요 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현장을 통제하며 전문가적인 모습도 보여주게 되는데, 당시 호텔 안에서는 모델들을 상대로 한 촬영회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협력을 구한 긴다이치는 필름을 확인하며 당시의 상황을 체크하게 되고요. 아무리 봐도 죽은 사다코의 모습이 다른 곳에서도 계속 목격이 되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숙소로 들어가 보니 진짜 사다코가 살해되어 방 한가운데 누워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연못에서 발견된 상체와 하체는 진짜 시신이 아닌 교묘하게 만들어진 마네킹이었다는 말인 건데, 누군가 범행 시각을 헛갈리게 하려고 트릭을 쓴 거라 생각한 긴다이치는 그 길로 일본 최고의 마네킹 장인을 찾아가 같은 제품을 어디로 배송했는지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요. 물건을 주문한 사람은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위치는 카노 박사 소유의 아지트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何が違うんですか、加納先生。 그리고 현장에서 그를 맞이한 긴다이치는 카노 박사를 몰아붙이며 당신이 유령남인 거냐며 물어보게 되는데, 이때 베일을 쓴 묘령의 여성이 총을 들고 이들 앞에 나타나더니 카노는 유령남이 아니라며 달아나 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この人の身の権利が晴れるまで私が預かっておきます。 이 일이 있은 후 비밀클럽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일부 여성들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 떠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あそこにいるのなんだか怖いの。いけなかったかしら。しかし僕ね、こちらは皆様おなじみの幽霊男でございます。 헌데 이때 지역 방송실을 장악한 유령남이 이번에는 자신의 산막을 기대하라며 거리 스피커를 통해 공개적으로 살인 예고장을 울려 퍼뜨리게 되는데, 이어서 장면은 비밀 클럽을 그만둔 후 스트리퍼가 된 모습의 아야코라는 여성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때 관객들은 그녀가 비밀 클럽 출신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녀가 무대 위에서 살해당할까 하며 문정성시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긴다이치 코스케와 함께 예전 비밀클럽의 매니저였던 키쿠치와 평소 아야코에게 관심을 가지던 신문기자 켄조가 함께한 모습인데, 긴장된 모습으로 그녀의 공연은 막을 올리게 되고요. 그렇게 한참 무대에서 공연이 벌어지고 있던 중 갑자기 살인을 연상시키는 기괴한 퍼포먼스가 발생하게 되고, 긴다이치가 급히 무대 위로 올라가 보니 방금까지도 공연을 하던 배우 대신 마네킹이 칼에 찔려 누워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된 건가 하며 아야코를 찾아 무대 뒤로 넘어가 보니 원래 그녀의 파트너였던 남성은 대기실에서 죽어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는데, 자, 이 부분 조금 난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껏 유령남이 아야코의 파트너인 척 위장을 해 무대 위에서 마네킹을 가지고 연기를 했다는 말인 거고요. 아, 놀자. 실제 아야코는 공연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살해가 된 후 천장에 매달려 있었던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켄조는 아야코의 시신을 보곤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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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도! 시발 좀 되는데! 그거!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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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잖아! 순간 켄조가 틀니를 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며 그가 첫 번째 유령남, 그러니까 케이코를 지목했던 그 남자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요. 이후 경찰 조사에서 그가 하는 말이 자신은 아야코를 좋아해 비밀 클럽을 그만두게 하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 뿐이었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케이코 역시도 그냥 위협만 하곤 잠을 재운 건데 다음날 살해가 되어 발견된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今度はお前さんの番だ。 자, 그리고 갑작스럽지만 이제 결말로 이어지게 되고요. 유령남이 다음은 네 차례다 라고 한 여성이 누구냐면 킹코라는 이름의 유부녀가 되는데, 이 여성이 누구냐면 앞서 카노 박사를 데리고 도망쳤던 베일을 쓴 그 묘령의 여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카노 박사는 자신의 아지트에서 몰래 킹코라는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고요. 유령남은 그녀를 죽여 자신의 콜렉션을 완성하려고 지금껏 계획하고 있었던 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왜 이 여성을 타겟으로 삼았나 하는 건데, 바로 이 여성의 남편이 첫 장면에서 정신병원을 탈출한 쯔무라였기 때문인 거였고요. 지금껏 그가 곁에서 유령남을 도왔던 이유도 사실은 바람을 피는 아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다른 여성을 죽이는 것에 협조를 했던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헌데 그럼에도 막상 그가 자신의 아내를 죽이려 하자 추무라는 정신이 돌아와 킨다이치에게 신고를 하게 되는데, じゃあすぐ行く。え 유령남이 긴코를 죽이려는 찰나 긴다이치가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그를 급습하게 되고요. 궁지에 몰린 유령남은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아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殺人鬼、諦めろ。男らしくバクにつけ。 자,
하지만 결국은 지붕이 더 이상 달아날 수 없는 곳까지 다다르게 되어서야 그는 자신의 얼굴에서 붕대를 풀어내게 되고 정체가 비밀 클럽의 매니저인 키쿠치였던 것을 밝히게 되는데, 이후 그는 자신이 진짜 사랑한 건 긴코였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남긴 후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